김영록 전남지사가 큰절까지 올리며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한 동시 이전을 수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일단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 어떤 지원 방안 등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영암 대불산단 주변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의 무법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지자체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부당집행 의혹을 밝히기 위해 오늘 전남도청 매점과 공무원노조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작은 도시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목포에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도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습니다. 보행대 중심의 도로가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에 무안국제공항 동시 이전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달라고 무안군과 도민들께 호소했습니다. 김 지사는 큰절까지 올리며 절박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단상에 오른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와 전남은 상생해야 하고 공항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도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큰절을 올렸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꼭 협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수년째 답을 찾지 못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전격 회동에서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김영록 지사가 전면에 나선 겁니다. 김 지사는 무안군의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이전되는 것을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6년간 누적 적자가 930억 원에 달하는 등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국제선과 국내선의 연계가 안 된 반쪽짜리 공항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 등 세 곳 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5년 내에 무안국제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돼야 전남 광주 관광객이 늘어나고 기업 투자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지역 피해를 상쇄할 획기적인 발전 방안과 지원 대책 마련에도 온 힘을 쏟겠다며 큰절까지 올린 김영록 전남지사. 김 지사의 이번 담화는 그동안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안공항 이전과 관련해 가장 뚜렷한 의지 표현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무안군이 두 공항의 이전 지역으로 최적지라고 김영록 지사가 밝힌 만큼 군공항 이전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제시 등 이제는 광주시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 같은 전라남도의 결단에 광주시가 어떤 화답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호소에 일단 강기정 광주시장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영찬 기자입니다. 김영록 지사의 담화문 발표 직후 강기정 광주시장은 환영했습니다. 광주시는 소음을 유발하는 군공항을 옮겨야 하는 입장에서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줘 감사하다며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그날 대화를 통해서 김영록 지사님의 그 생각과 또 전남도의 입장을 충분히 알게 됐고요. 광주와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모습을 제가 그날 대화에서 느꼈습니다. 무안군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영록 지사가 결단의 모습을 보인 만큼 이제 광주시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광주시 역시 전라남도가 바라는 광주 민간공항 국내선 이전과 주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디지만은 또박또박 나가는 거로 생각되어서 시도민 입장에서 명쾌하게 그냥 단칼에 정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십사. 한편 이상익 군수가 직접 광주 군공항 유치를 찬성하고 나선 한평군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담화에 불편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평군 관계자는 군민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군공항 유치를 노력했는데 소원한 감정이 든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선업체가 밀집해 있는 영암 대불산단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의 무법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출퇴근용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 등 관계 기관들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공장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뒷부분에 번호판이 없습니다. 인근의 다른 공장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대부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중앙선을 무시하고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뒤 공장 앞으로 가봤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대부분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인도 위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기도 합니다. 외국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들도 있습니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도주 가능성이 높고 보험 처리가 어렵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사고를 내고도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사고 접수를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위험해 보이죠.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번호판 없는 불법 오토바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장사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지금까지.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 경찰과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구입형 도시를 교통과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2번씩. 전남 영암 대불산단 내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들의 위험한 운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부당 집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전남도청 매점과 공무원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도청 일부 공무원들이 도청 1층 매점을 이용해 사무관리비로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적 물품을 구매한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횡령과 예산 사용 지침 위반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주력할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난해 200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20년 60건이었던 교육활동 침해 신고 건수가 지난해 109건으로 증가했고, 광주에서는 지난해 모욕과 명예훼손 61건, 성폭력 범죄 9건 등 100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시 면적은 5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전국에서 6번째로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 밀도도 1제곱킬로미터에 4,200여 명으로 전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작은 도시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목포시.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목포 도심에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사람들이 걷다 보면 주변에 있는 가게들을 인지하게 되고 그 인지함으로써 그 가게를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걷기가 건강에도 좋지만 도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목포 MBC는 오늘부터 연속기획으로 걷기 좋은 도시 목포를 만들어가는 조건을 보도합니다. 먼저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지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도심을 통과하던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해 지난 2017년 완공된 웰빙 공원입니다. 우거진 나무 아래로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최고 좋은 자리가. 시에서 이거 잘 만들어놨어요. 운동하고 집행 찍고 다니면서 운동해서 진짜 완쾌되었어요. 차량을 위한 도로가 아닌 보행자 중심 도로는 도심에서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고시된 목포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 지난해까지 전선 지중화와 보행환경 개선, 디자인 도로 건설 등에 110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도로는 보도와 차도로 분리됐고 차도보다 보도가 넓은 게 특징입니다.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노란선도 구불구불하게 그려져 교통사고 유발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CCTV와 LED 가로등 설치, 일방 통행 실시 등 모든 게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보차도 분리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했고요. 기존의 차량 중심의 교통 운영 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동네가 말끔하고 깨끗하게 정비된 모습에 주민들의 반응은 일단 합격점입니다. 네, 일단 깨끗하잖아요. 동네가 깨끗해지고 누가 찾아와도 근대 역사거리고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시민들도 많이 관심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지만 목포 도심에서 이 같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된 곳은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 단 한 곳뿐입니다. 근대 거리가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에 선정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목포시는 당초 시내 12곳을 보행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예산 문제입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이곳 근대 역사 문화 거리가 1순위로. 목포시는 올해부터 제4차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예산 투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계획은 그냥 계획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워커블 시티의 무한 선포식과 제1회 무한 산책로 걷기 대회가 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난 13일 무한 남악 자전거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무안군은 일상생활 곳곳에 지역 특화형 산책로 조성으로 누구나 걷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군민 걷기 운동 지도자 양성과 군민 걷기 동아리 육성 등 보행 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소속 전남도 의원들이 한국에너지공대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의원 60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한전공대 표적 감사에 이어 또다시 한전공대를 흔들고 있다며 출연금 재검토는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와 국민들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